어제 방송된 5화가 남긴 충격적인 엔딩 다들 기억하시죠? 김홍식 조직의 살수들과 치열하게 맞섰던 해일 신부. 결국 경찰의 개입으로 위기는 가까스로 종료됐지만 그들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습니다. 라오스 출신의 정예 살수들이라는 점이 드러나며 앞으로 해일 일행이 맞서야 할 적이 얼마나 강력할지 암시했죠. 그리고 또 하나, 폐지 할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약공장에서 제조된 약물을 섭취한 뒤 사망한 할머니의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홍식 조직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본격적인 사회적 갈등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고벤져스가 드디어 부산에 집결하며 팀워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홍식 조직을 겨냥해 반격을 준비합니다. 6화는 이 모든 긴장감을 폭발시키는 중요한 화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는 진실을 쫓는 추격전과 팀의 활약, 그리고 홍식의 계략이 폭발적으로 얽히는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해일 신부는 열빙어를 따라가며 홍식 조직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정체를 추적합니다. 열빙어가 전달하는 물건의 수상함을 간파한 해일은 그를 미행하며 약공장의 더 깊은 진실에 접근하려 합니다. 그 순간 박 대장이 약공장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보이는 모습이 잡힙니다. 박 대장이 약공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관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해일은 이를 기록하려다 그의 눈에 들키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고 말하며 박 대장이 해일을 쫓기 시작하는 장면은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폐지 할머니의 죽음은 약공장과 관련된 첫 희생자로 드러나며 사건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해일은 경찰 내부의 부패와 홍식 조직의 은폐 시도를 간파하고 이를 막기 위해 직접 나섭니다. "왜 그분의 죽음을 묻으려 하는 겁니까?" 라는 해일의 대사는 그의 분노와 절박함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해일은 조직과 내통하는 경찰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형사들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장면과 해일이 시신을 확보하려는 충돌은 사건의 긴박함을 한층 더합니다. 한편 유한과 송삭은 고벤져스의 정보력으로 마약 특수팀을 약공장으로 인도합니다. 특수팀이 약공장을 급습하며 홍식 조직의 은밀한 범죄 현장이 드러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줄 겁니다. 하지만 홍식은 이에 대비한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공장을 폭파해 증거를 인멸하려 합니다. 요한이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며 팀을 대피시키려는 모습과 함께 시한폭탄이 울리는 소리는 긴박감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폭발 직전에 고벤져스는 단서를 확보하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폐지 할머니의 비극적 죽음은 해일에게 또 한 번 강렬한 충격을 안깁니다. 단순히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억울한 희생자를 대신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어지죠. 할머니의 시신이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해일은 강한 분노를 억누르며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의 대사 "사람들은 당신들을 믿지만 당신들은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는 부패한 형사들과 대치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며 해일이 정의를 위해 냉철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할머니의 죽음이 가져온 무력감과 분노가 그를 계속 흔들죠. 또한 해일은 열빙어를 추적하면서 박 대장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다는 단서를 잡습니다. 박 대장이 있는 약공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해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재차 다짐하며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이건 막을 수 없어." 라는 말은 그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 보여줍니다. 박경선은 홍식과의 식사 자리에서 대담하게 신뢰를 쌓아가는 동시에 조직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캐내려 합니다. 그녀는 미묘한 미소와 여유로운 태도로 홍식의 방심을 유도하며 상대의 심리를 흔듭니다. "특히 저도 조직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는 대사는 경선이 홍식의 신뢰를 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대사 뒤에는 경선이 느끼는 압박감과 불안도 담겨 있습니다. 홍식이 대화 중간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면 다칠 수도 있다 라고 경고했을 때 경선은 잠깐 얼어붙지만 능청스럽게 웃으며 위기를 넘깁니다. 이 장면은 경선의 두뇌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경선이 은밀히 수집한 정보는 고벤져스의 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중적인 상황이 위험에 처할 암시도 강하게 남깁니다. 요한은 잠입과 정보 수집에서 빛을 발합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요한의 침착한 행동은 그의 특기를 보여줍니다. "내가 먼저 들어간다. 안에서 뭔가를 찾으면 신호를 줄게." 라며 공장의 치밀한 경비 체계를 뚫고 들어가는 모습은 긴박감을 자아냅니다.
한편 송삭은 전투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살수들과의 격렬한 싸움 속에서도 송삭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고벤져스를 위해 활약하죠. 살수 중 한 명인 개코가 넌 예전처럼 끝까지 싸울 수 있을까? 라고 조롱하자 송삭은 그때와 지금은 달라 라고 단호히 외치며 맹렬히 싸우는 모습이 클라이맥스를 형성합니다. 이 둘의 다른 스타일은 팀워크로 연결됩니다. 요한이 정보를 확보하고 송삭이 적들을 처리하며 시간을 버는 과정은 긴박하면서도 짜릿한 전투의 묘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홍식은 약공장이 노출될 위험을 직감하자 공장을 폭파해 증거를 없애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정리해라. 필요한 사람만 살려두고 모두 떠나라 라는 냉혹한 지시를 내리며 그의 결단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홍식은 단순히 공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벤져스와 경찰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폭발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계략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고편 속 그의 대사 끝났다고 생각했나? 난 항상 다음을 준비하지는 홍식이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패지 할머니의 죽음은 단순히 약공장의 부작용을 드러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범죄 조직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폭로하며 드라마가 전하려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헤일이 할머니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홍식 조직과 연결지으며 이런 일이 또 반복되도록 놔둘 순 없습니다. 그분에게 정의를 돌려줘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울림을 줄 것입니다. 열빙어는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라 조직의 핵심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는 헤일에게 정보를 넘길 때마다 점점 더 조직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가 조직과 헤일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또 다른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홍식의 폭파 계획은 단순한 긴박감을 넘어 고벤져스 팀의 예기치 못한 희생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폭발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부상을 입거나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게 되는 반전은 스토리의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자, 이번 6회의 주요 질문들입니다. 열빙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고벤져스는 홍식의 공장 폭파 계획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박경선은 홍식의 신뢰를 끝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사건의 전개는 드라마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며 여러분을 화면 앞에 붙잡아 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드라마의 재미를 더해줍니다.